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별입니다. 2월 14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고 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미국 증시도 분위기가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분분합니다. 대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등 이런 데에서도 야,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아래로 가면 몇 퍼센트 빠질 것이고, 위로 가면 얼마 정도 오르다 또 내려올 것이고, 등등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독 신청하시면 매일매일 시황 전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3대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나스닥은 1.4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3일 동안 계속 빠지다가 반등이 나왔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 요게 또 있어요.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기여를 연은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나스닥이 3일 연속 하락을 했죠. 그 이유는 1월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즉 물가, 1월 인플레가 물가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연은에서는 간밤에 아니 안 오르고 있다. 내려가지도 않았지만은 보합이다. 그냥 똑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오른다는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안 올랐다. 그것도 연은에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진짜 누굴 믿어야 될지 지금 미국 여기저기서 막 뉴스 나오고 예측하는 거가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매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슬라 단기에 너무 올랐나? 테슬라 제가 110달러 매수하라고 해놓고 200달러 넘어갔죠? 근데 200달러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0달러 가까이 와질수록 조금씩 차익 실현 하라 그랬죠? 자, 테슬라 하락 이유를 제가 오늘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자기만의 또 메뉴, 축구구단 메뉴 있죠. 메뉴를 인수한다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트위터 인수한다 그것 때문에 급락락 시켜놓고.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기대감에 선반영됐다 그래요. 응? 미국 증시가 최근 며칠 동안은 안 좋게 빠졌지만 일주일 넘게. 근데 그 전주에는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번 CPI 발표라든지 뭐 좋게 나왔다. 뭐 그런 게 다 선반영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선반영됐다. 그러니까 발표 후에는 잠깐 오를 수는 있어도 또 내려올 것이다. 저도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상승 배팅보다는 기왕이 할 거면 하락 배팅이 낫다. 그런 말을 했던 거가 모건 스탠리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 JP 모건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상승 하락 쪽에 오늘은 어느 쪽에 배팅했냐? 어제하고 그제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는 외국인들이 상승보다는 하락에 배팅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데이터에 나온 것을 제가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락 쪽에 배팅했다고 해서 CPI 발표가 나서 꼭 하락으로 간다. 이거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갬블 기질이 없는 분들은 결정이 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고요. 좀 일찍 들어갈 분, 나 갬블 기질이 있어. 그런 분들은 제가 말을 해드렸잖아요. 그래도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상승은 잠깐 오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속성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이야기였고, 그리고 챗 GPT 관련주 너무 많아요. 종목 압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마감글에 또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마감글에. 자, 그럼 하나하나 미국 증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나스닥이 3일 연속 빠졌죠. 그렇죠? 어제는 개파락이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평소보다 작은 거래량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주봉. 오르더라도 여기, 2주 전에 올라간 요 자리를 CPI 지수가, 나오고 나서 시장을 상방으로 끌어당기더라도 과연 여기를 넘어갈 것인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여기를 못 넘어가고 또 거기서 멈추면 우리 증시도 2,500원 잠깐 넘어갈 수 있어도 또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전략을 드렸던 겁니다.
미국 종목들은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미국 오늘 간밤에 어떠한 종목은 어떻게 올랐고 이런 이야기는 오늘 밤에 CPI 발표하고 나서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볼 이유는 없고요. 자, JP 모건에선 이런 글을 썼어요. 자, CPI가 6.3 아래면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어요. 시나리오를 JP 모건에서 3개를 썼더라고. 어떤 식으로 썼냐. 그러니까 모건 스탠이나 JP 모건이나 얘네도 지금 어떻게 될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몇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다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6.3 밑이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지금 예상치가 6.2예요. 전에는 6.4였거든요. 근데 예상치를 6.2 좀 낮췄단 말이야. 근데 6.3 미치면은 예상치만 나와도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면에 높게 나왔다. 그러면 JP모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냐. 자, 6.3 밑이면 주가 상승. S&P 기준으로 1.5에서 2% 정도 올랐다가 또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상승 예측을 했고, 근데 만약에 6.3보다 위로 나온다. 그러면은 S&P가 5%에서 6% 정도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내고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지금 시장에서 자, 어느 쪽에 배팅을 해야 될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종목 매수 최근에 매수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라든지 투자하실 분들도 뭐 갬블 기질이 있다면 먼저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서 대응을 할 사람은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까지 하기 싫어 그러면 발표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까지 짧게 준 거고. 자, 그리고 방금 나온 뉴스예요. 방금 나온 뉴스. 우리나라 기자가 쓴 거지만은 현재 시간이 7시 52분인데 방금 나온 거예요. 자, 제목부터 보면 미 CPI 예상보다 뜨거울 가능성, 무감각한 증시의 경고, 새로운 가중치가 잠재적 변동성 키워. 이렇게 썼어요. 여기 전년 대비 6.2 상승하면 지난 12월 6.5 상승보다 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읽고 나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저 도깨비 밸류는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하고 윗방향이다 아랫방향이다 되게 결정을 해주잖아요. 제가. 그렇죠? 지난번에도 2500 갔을 때 아이고 2200까지 무조건 내려갈 겁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제가 앞니를 내다 보면서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 떨어졌고. 그런데 제가 보는 눈도 지금은 미리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들어가더라도 손절가를 짧게 잡고 발표 끝나고 나서 결정하는 거 늦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 JP 모건 그런 회사들도 큰 회사들도 시나리오를 3개나 쓰고서 대응을 하잖아요. 야, 여기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섣불리 거기다 배팅하는 것보다 시나리오를 3개까지 써놓고 다 전략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옵션,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에서 움직이는 거 봐도 어느 한 방향으로 쭉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상승에도 배팅한 것도 있고 하락에 배팅한 것도 있고. 근데 한 달 동안 계속 지켜본 결과 상승에 배팅한 거는 단기적으로 배팅했고 하락에 배팅한 거는 조금 앞을 보는 배팅을 한 게 데이터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는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는 하지 말자. 그렇게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챗 GPT 관련주가 너무 많다. 종목 압축해서 관리해야 된다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거는 챗 GPT에 대해서 선두주자로 먼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루닛. 제가 이때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 쭉 빠진 거예요. 빠졌다가 또다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플리토는 약간 늦게 간 거고 알체라도 이렇게 올라왔고 RF쌤이 좀 늦게. 저는 솔직히 요날 RF쌤을 매수 회원님들한테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SMCNC를 줄까 이거를 줄까. SMCNC가 더 편하겠다 해서 SMCNC로 가서 상한가를 먹고 어제도 10% 이상 상승 45% 먹었어요. 어제까지 45% SMCNC를.
결과적으로 RF 셈이 들어간 것보다 SM, CNC가 낫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급등주 위주로 해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급등주는 한 종목만 줘도 된다 해서 한 거예요. 두 개 다 드리면 회원님들이 바빠요. 일하면서 언제 급등주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밥상에 만나는 게 있으면은 두 개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 말고도 이 종목들은 2주 동안 지금 2주가 뭡니까? 하나, 3주죠. 3주 동안 못 올라가고 조정받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들 말고 챗 GPT로 다시 떠오르는 종목들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챗 GPT 종목이 관련된 종목이 3, 40개가 돼요. 3, 40개. 그걸 압축해서 당분간 관리하는 게 낫겠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챗 GPT 관련주, 야, 이건 진짜 엑기스 종목이야. 한 4, 5 종목만 가지고 그 종목 안에서 순환매를 도는 거야.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챗 GPT 관련주에서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을 이번 주에 선별을 해서 그 종목만 운영하는 방을 제가 만들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은 신청하시면은 그 종목들만 관리할 겁니다. 지금 어떠한 종목이 좋다 해서 뭐 자동차니 뭐니 이런 거 가는 게 아니라 챗 GPT 관련주만 알짜배기만 모아서 그 종목들만 계속 순환매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운영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올랐다고 해서 오늘 우리 증시 변한 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상승 출발하겠죠. 그렇죠? 근데 오후에 어떻게 될지 또 기관하고 외국인은 어디에 배팅을 할지 상승과 하락이 그게 궁금한 하루입니다. 궁금한 하루. 이따 오후 마감글에서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오늘 내용은 어제 내용하고 틀린 거 없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 올랐다고 야 그럼 들어갑시다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발표 끝나고 나서 릴렉스하게 천천히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오늘 마감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밸류였습니다.